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정교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쓸 거예요. 디자인 패턴. 자바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특정 패턴별로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MVC, 가장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MVC 패턴입니다. 자, 디자인 패턴이란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이런 식으로 짜면 좋다라는 몇 가지 규칙들,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을 공유하자라고 해서 공유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개발자가 어느 정도 서로 뭐 인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이니 이 패턴은 되게 좋은 패턴이다 하는 패턴이 이제 디자인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면 좋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대표적으로 한 21개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21개 정도. 뭐 패턴에서 패턴을 뭐 파생된 패턴도 있고 21개 이상입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일단 MVC이고, MVC가 뭔지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 자, 요거는 정리를 해서 수업 페이지에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쭉 들으세요. 자, 프로그램을 이런 방식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유지 보수도 편해지고요. 그 다음 또 좋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확장성도 좋아지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컨트롤러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얘는 점원이에요. 점원. 이제 식당이라 생각해 볼게요. 점원은 뭐다? 최전선에서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들을 점원이 합니다. 근데 점원은 여러분 자기가 모든 걸 하지 않죠. 그쵸? 다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뷰는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시. 우리 음식 담을 때도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라 플레이팅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음식이라는 것이 고객한테 그냥 가면은 뭐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접시나 이런 플레이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플레이팅이 이상하면은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뷰는 이제 고객한테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모델은 뭐냐면, 얘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얘가 가장 중요해요. 얘는 순수 데이터예요. 순수 데이터. 그래서 거의 뭐 요리, 재료, 창고 역할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 이 모델이 거의 순수 데이터와 그 다음 로직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뭐다?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실제 사용자가 보게 될 화면인 거죠. 그리고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M과 V를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러를 이제 진짜 컨트롤러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뭐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근데 뭐 사실 MVC를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편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뭐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스프링부트라는 걸 써서 그 스프링부트 내에서도 MVC 패턴으로 이 웹을 만들어 갈 건데, 보통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실행되는 순서는 거의 C, M, V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컨트롤러 이고요. 진짜 컨트롤러예요. 이름이. 그리고 이제 뷰는 많이 쓰여요. 이제 뭐 JSP나 타임리프
다음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HTML, CSS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뷰로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서비스, 리포지터리, 그 다음 DB, 데이터 포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M은 이런 거고 V는 이런 거고 C는 이런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식당이라고 해볼게요. 식당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손님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할게요. 이쪽. 그 다음 손님이 들어오는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 점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요, 컨트롤러가 한두 명 아니죠. 그죠? 컨트롤러는 용도에 따라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뭐 중식 담당, 얘는 뭐 한식 담당, 얘는 뭐 양식 담당,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 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이제 서비스예요. 서비스는요, 요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리사. 그리고 서비스가 이 프로그램에서 몸값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로직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고객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들어와요. 이렇게. 자, 고객이 들어오면은 이제 고객을 알맞은 컨트롤러한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객 이름을 리퀘스트라고 해요. 리퀘스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떤 뭐 이런 URL 요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GitHub 페이지 중에서 이 커밋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렇게 URL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런 요청을 받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그 요청이 들어가면서 응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엔터를 치는 순간 우리한테 고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요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고객이 들어오면은 이제 컨트롤러한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이 컨트롤러가 올바른 서비스한테 또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잘 찾아가야 돼요. 자, 만약에 얘가 여러분 중식을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중식 요리사한테 맡겨야 되겠죠. 중식 먹으러 왔는데 일식 요리사한테 이렇게 맡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알맞게 잘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왜 뭐 구청 같은 데 가도 각각의 민원 창구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컨트롤러가 요리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그러면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받잖아요. 요리를 막 해요. 근데 이 녀석은 재료 같은 걸 또 직접 담당하진 않습니다. 재료 같은 거를 막 발주하고 그 다음 넣고 막 가져오고 이런 이제 재료 담당을 해주는 조수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색깔 좀 맞춰볼까요? 그다음 파란색이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연결해 볼게요. 얘한테. 여러분 이러면 색깔 구분이 좀 잘 되시겠죠? 자,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재료 같은 거를 얘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이렇게 조수한테 맡겨버립니다. 그 이름이 리포지터리예요. 리포지터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포지터리랑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재료 창고죠. 재료 창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재료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맨 왼쪽부터 여기는 컨트롤러가 사는 세계고요. 여기는 서비스가 사는 세계고요. 여기는 리포지터리 또는 DAO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DB가 사는 세계. 무조건 요청이 요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단방향이죠. 얘도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한테 요청하고 또 얘가 오른쪽, 얘가 오른쪽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얘가 DB에서 데이터를 꺼내와요. 그러니까 요리 창고에서 재료 가져옵니다. 얘는 되게 단순한 일을 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 가져오는 거. 한마디로 창고지기예요. 창고지기. 그래서 데이터 창고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거 하는 것들은 서비스가 하기에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죠. 자, 요청은 딱 이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 응답은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컨트롤러가 자 그런 거죠. 우리가 컨트롤러가 이제 손님한테 요청을 받아서 요리사한테 넘겨주고 요리사가 이제 조수한테 이거 재료 가져와 라고 해서 재료 가져옵니다. DB에서 또 응답하겠죠. 가져온 데이터로 이제 또 조수가 요리사한테 갖다 주고 요리사는 컨트롤러한테 줄 때 어디 담아서 주냐면 이제 뷰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접시는 좀 별개입니다. 네, 접시. 그리고 이 접시에 예쁘게 담은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자 라고 한 게 MVC 패턴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패턴을 좀 쪼개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그럼 왜 단방향으로 했을까요? 자, 이게 뭐 잘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처음에 예를 들어 아티클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아티클 하고 있으니까 아티클. 자, 아티클 컨트롤러를 만들어요. 이제 컨트롤러를 했으니까 진짜 컨트롤러 만듭니다. 자, 컨트롤러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이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서비스는 아티클 리포지터리한테 요청을 보내고 리포지터리는 DB에서 데이터를 찾아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DB가 이제 반대로 또 하는 거죠. 얘는 얘한테 응답을 해주고 그 다음 얘도 얘한테 응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 얘도 얘한테 응답만 해줘요. 응답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해야 프로그램이 안 꼬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얘한테 요청 보내고 그 다음 얘도 컨트롤러한테 뭐 이거 해줘 라고 요청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 보통 왜 우리 회사 같은 데도 가도 자, 뭐 예를 들어 사원이 있고
주인 있고 뭐 대리 있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 다음 뭐 해서 뭐 부사장, 사장 이렇게 일단 쳐봅시다. 뭐 대표. 자, 근데 사원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은 자기 바로 윗 직급한테 보고를 하죠. 사원이 바로 대표한테 가서 보고를 하나요? 안 그렇죠. 무조건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야지 체계적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러가 서비스 건너뛰고 얘한테 요청을 할 수가 절대 없어요. 절대.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리포지터리도 컨트롤러한테 어떤 응답할 수 없어요. 컨트롤러가 DB 가서 재료 못 꺼내와요. 무조건 이 방향으로 요청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되게 코드가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안 헷갈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앱은 말 그대로 라우팅 역할을 합니다. 그냥 컨트롤러를 만날 수 있게끔 교통 정리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러가 본인이 맡은 주제와 관련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처리 후에 응답을 해줘요. 그 다음 얘가 뭘 하면 안 돼요. 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원을 막 무시하는 건 아니고 보통 점원이 뭘 하냐면 주문 받고 그 다음 토스 해줘요. 이거 요리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그게 끝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식을 먹으러 갔어요. 중식에서 이제 보통 뭐 짜장면이나 탕수육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거기서 라면 끓여달래요. 그럼 좀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처리할 수 있겠죠. 간단한 일들. 간단한 일 정도는 얘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이제 서비스 단으로 가야 됩니다. 서비스가 가장 핵심 로직을 담당해요. 그리고 서비스는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무조건 컨트롤러에서 들어온 요청만 듣습니다. 그리고 얘가 직접 이제 메인 요리를 하는 거죠. 리포지터리는 이제 서비스를 좀 도와준 역할을 하는데 얘가 직접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요리 창고에서 요리 가져온 이제 재료 가져오는 일은 얘가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재료 담당 요리사. 그리고 이제 DB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죠. DB. 그리고 보통 우리가 썼던 뭐 MySQL이나 오라클 같이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동을 시키고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개발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구현이 돼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재료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 창고. 그리고 이 DB는 오직 리포지터리의 요청에 의해서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